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왜 창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인턴 생활을 하고 나서 계속 회사에 다녔었어요. 스타트업에서.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서 커리어를 처음 시작을 했다가, 그때 이제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을 국내에 런칭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인턴에서 이제 정직원까지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PM이랑 운영 총괄을 하면서 이제 몇 년간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다 보니까, 왜냐면 저도 또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20대 때 막 불면증에 공황장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제가 깨닫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불면증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헬스케어 그 카테고리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재미있었고, 그런데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직원으로서 매일 그 야근도 하고, 야근이 없어도 집에 와서 매일 일하고, 주말에도 관련해서 혹시 뭔가 내가 외부에서 교육받을 거 있으면 더 내 역량을 그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도 따로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번아웃처럼 좀 오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득 내가 조금 더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왜냐면 당연히 직원으로서는 뭔가 위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었어요. 답답함을 느꼈었고, 그리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할 거면 내가 선택한 내 일을 하면 더 재밌게,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성과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근데 거기에 또 동시에 제 주변에 스타트업 창업을 한 친구들, 아니면 창업할 때 같이 창업한 그 코파운더, 동업자인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전산과를 졸업을 하고 공대에 나오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당시에 제 남자친구, 현재 남편이 또 창업을 했어서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었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할 거면 너 걸로 해봐. 그러면은 경험의 폭이 다르고 배울 수 있는 그 차원이 다를 거야. 라는 말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은 초기에 되게 자잘한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뭐 물건도 떼다 팔아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작은 창업들을 많이 해봤죠.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경험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내가 진정성 있게 진짜 몰두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진심으로 빠져들어 있는 건강, 웰니스 쪽, 헬스케어 쪽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쪽 안에서도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가장 와닿았던 문제는 수면이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듭 설명드렸지만 제가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좀 창업을 할 때쯤에는 이미 거의 다 이제 완치라고 해야 되나? 사실 완치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지만 불면증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비포 앤 애프터를 제가 너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첫 번째, 일단 수면은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잘 자게 됐을 때, 이거는 그냥 삶이 바뀌는, 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다 라는 거는 저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잠 잘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제발 하루라도 잘 자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 진짜 잘 잘 수 있으면 저 진짜 몇백 몇천만 원도 낼 의향이 있어요. 진짜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정말 심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거를 고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순 있지만 이거는 꼭 풀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풀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면 문제를 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뭐 이런 비즈니스적인 거는 좀 차지하고 어쨌든 뭔가 대표가 되었을 때 창업을 처음 했을 때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원이 제일 편해. 그냥 직원으로서 인정받아서 거기에서 큰 보상을 얻는 게 가장 쉽고 빨라. 뭐에 빠르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냥 일정 수준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직원으로서 돈 버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돈 벌기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워라밸이라는 게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사실 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일단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왜냐면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 봐요. 다 알면 못한다. 너무 알면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습 매일매일이 수습하는 일. 그래서 일이 정말 많다. 그리고 모든 일이 터졌을 때 결국 당연히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뭐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가 막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안 팔리거나 하면 어떻게든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냥 그 여정인 것 같아요. 그냥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여정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일을 계속 키워나가고 잘 굴러가게 하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좋은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작게 시작한 어떤 회사에 누가 들어오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 좋은 분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나 같아도 더 대기업, 더 큰데, 더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분들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진짜 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수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진짜 이 문제에 동의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여기에 진심으로 이 문제를 같이 풀고 싶은 분들을 첫 번째로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항상 와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같이 뭔가를 막 으쌰으쌰 배워나갈 수 있는 분들이 좀 잘 맞았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근데 모시다 보니까 제가 또 겪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대표니까 직원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나도 처음 하는 분야가 있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고 할 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드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모자른 대표처럼 보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군분투를 많이 했어요. 약간 위에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밑에서는 막 발길질하는 오리인가요? 거위인가요? 백조인가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전에 어떤 직원들이 너무 제가 애정하고 또 되게 합이 잘 맞았던 저는 직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게 느껴진대요. 제가 더 좋은 답을 주려고 하고 무엇 하나 모자르지 않게 보이려고 되게 공부하시고 애쓰시는 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게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혹시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지쳐버리고 번아웃이 올까 봐.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가끔씩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대표님도 처음이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좀 시행착오 있더라도
거기서 대표님이 좋은 인사이트 주고 하시면 되는 거지, 대표님이 완벽하게 뭔가를 저희한테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님 좀 힘들어 보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서 사실 눈물이 또르르 날 뻔했습니다. 네.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약간 띵 한 게 있었어요. 뭐 다른 직원, 다른 회사의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은 완벽한 대표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어찌됐든 우리가 같이 가는 이 방향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당연히 좀 더 지혜로운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근데 내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사실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나도 처음인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오히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오히려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퇴사를 하셨지만. 연예인 출신으로서 이 회사를 운영할 때 어려운 점, 대표로서의 단점은 아직은 없었어요. 오히려 장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구나 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규모가 엄청 큰 회사도 아닌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 회사를 알리는 거, 그리고 알린다라는 건 고객한테도 알리는 게 있지만 좋은 분들을 모셔올 때도 알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저 20대 때 가수였었고요. 그리고 가수 생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뭔가 익명의 회사보다는, 익명의 대표보다는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사기는 안 치겠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오히려 다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행히 불편함 없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일하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세요. 이제 당연하죠. 그분들이 이제 뭔가 연예인을 좋아할 때쯤에는 저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늘 깜짝 놀라세요. 대표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왜냐면 제가 좀 회사에서는 아이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막 엄청 막 에너지가 넘치게 막 이같이 굴거나 하지 않아서 연예인 활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놀라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약간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를 이중생활한 사람 취급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